2015-2016 시즌 NHL 올스타전이 이번 주 주말에 열립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집중 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의 14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이원과 대명상무 역시 험난한 일본 원정길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9회 방송 시작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29회입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1월 26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매주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목요일에 공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박힘찬 PD가 지금 일본에 가 있잖아요. 네, 같이 팀과 동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명상무 선수단과 함께 지금 일본 원정길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좀 부득이하게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NHL 얘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시카고의 12연승 소식 그리고 쿠엔빌 감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 이제는 뭐 어떤 공식 같아요. 시카고의 연승이 바로 끊겼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요. 또 연승이 이번에 또 방송 나간 다음에 또 바로 지더라고요. 네. 제 친구가 시카고 팬이 있는데 다루지 말라고. 제발. 예. 예, 진짜 비하인드넷 저주는 이제 새해에도 여전한 것 같고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맨날 칭찬하고 막 이러면 지니까는 다음선 진짜 싫어하는 팀을 해야 하나. 예. 저번에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예. 진짜 고를 때가 진짜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전에 손상호 기자님은 나는 보스턴이 싫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었는데 이현숙 기자님은 또 어떤 커밍아웃을 하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드디어 올 시즌 NHL 올스타전이 펼쳐집니다. 먼저 이번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 시간으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홈구장인 브리지스톤 아레나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예. 이제 29일부터 팬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31일부터는 양쪽 컨퍼런스 간의 기량 경연 대회라고 하죠. 스킬 컴페티션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예를 들면은 뭐 NBA 올스타전 같은 경우에 뭐 전야제 행사에 뭐 스킬 챌린지나 뭐 3점슛 콘테스트, 덩크슛 콘테스트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아이스하키에서도 뭐 가장 빠른 스케이터는 누군가, 가장 강한 슬랩샷은 누군가, 슛아웃 토너먼트 뭐 이런 식으로 뭐 개인 기량 경연 대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2월 1일에는 본 경기인 3대3 디비전 토너먼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올스타전은 올 시즌 NHL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3대3 경기로 진행이 된다는 점 눈에 띄는 특이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 올스타전 전야제 당시에 이제 영스터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동서부를 대표하는 루키 선수들이 3대3 경기를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나왔던 선수가 뭐 패트릭 케인, 뭐 크리스 루텍 뭐 이런 선수 지금 NHL 끌고 간 선수가 됐고요. 이제 올스타전 3대3 하키라는 건 8년 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올스타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논란이 되면서 현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난히 논란거리가 많은 이번 올스타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너무나 자주 바뀌는 올스타전 포맷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동안 NHL 올스타전은 좋게 말하면 좀 더 재밌는 행사를 위해 가지고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좀 줏대 없이 자주 바꾼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디비전별로 네 팀으로 나눠서 3대3 하키를 한다는 것도 새로운 변화인데 그동안에는 더 많이 바뀌었나 보죠? 네, 좀 그랬어요. 한 4, 50년 전에는 지난 시즌 우승팀하고 그해 올스타팀하고 붙는 방식도 썼고요. 또 각 컨퍼런스별로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가 한 10년, 15년 전에는 또 북미팀하고 세계팀하고 경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동네 서부의 대결로 바꾼다든지 최근 15년 동안 포맷을 4번이나 바꾼 거면 많이 바꾼 거죠. 예. 예, 지난 세 차례 올스타전이었던 2011, 2012, 2015년에는 판타지 드래프트 방식을 채택을 했었어요. 예. 양팀 주장들이 올스타에 뽑힌 선수들을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뽑으면서 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아, 서로 마음에 드는 뭐 잘하는 애들 한 명씩 뽑아가는 예전에 그 동네 하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결국 끝까지 선택을 못 받은 선수한테는 뭐 자동차와 같은 선물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베치킨 선수가 작년에는 차량을 기부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오. 뽑지 말라고 막 끝까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예. 근데 또 2006년 이후로는 또 동계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올스타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스타전이 계속 오락가락하니까 한편으로는 올스타전이라는 게 점점 흥미를 잃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바뀐 방식 이상의 어떤 뜨거운 이슈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스하키 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존 스캇 선수가 올스타에 뽑혔다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존 스캇 논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근데 올스타전이란 게 각 다른 종목에서도 거의 그랬듯이 그 NHL 올스타전 역시 온라인 팬 투표로 올스타를 뽑는데요. 예. 각 디비전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수가 그 디비전 팀의 주장이 돼서 올스타전에 나가는 그 형식을 올 시즌부터 채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올 시즌 그 올스타전에는 동부지구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 알렉산더 오베스킨, 그리고 애틀랜틱 디비전에는 야로밀 야구 뽑혔고요. 서부의 센트럴 디비전에는 패트릭 케인이 뽑으면서 뭐 다들 그 NHL 최고 스타들이 뽑힌 것 같은데, 퍼시픽 디비전에서는 뜬금없이 애리조나의 그 엠포서인 존 스캇이 1위로 뽑히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올스타 투표가 시작됐을 때부터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막 존 스캇에게 투표를 합시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SNS 상에서 막 급속도로 퍼져가면서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팬 투표, 중간 투표 이제 집계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캇이 1위가 되니까 본인도 나서면서 막 자기를 좀 뽑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하기도 됐는데 그 뭐 소용 없었고요. 이제 결국 팬 투표로 스캇이 퍼시픽 디비전 1위로 이제 주장으로 뽑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뽑히고 난 다음에 뭐 스캇도 이제 결과를 수렴하면서 기꺼이 올스타전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가겠다. 네. 예. 네, 존 스캇이 올스타전 주장으로 뽑힌 거는 그 NHL 최고 가십 중 하나였죠. 예. 팬들 또 언론들 사이에서는 존 스캇이 과연 올스타전에 나가는 게 맞나 이런 찬반 토론을 하게 됐었고요. 특히 가장 유명한 아이스하키 해설자 중 하나인 돈 체리라고 있는데 이 해설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스캇에게 투표를 한 팬들은 정말 얼간이들이라 이렇게 또 대놓고 비난을 하기도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참 올 시즌에 순위표를 봐도 퍼시픽 디비전 팀들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있는데 올스타전에서도 퍼시픽 디비전은 또 말썽이네요. 예. 자, 퍼시픽 디비전에 그렇게 스타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 존 스캇이라는 이름이 그다지 큰 임팩트가 있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존 스캇이 어떤 선수인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존 스캇은 일단 엠포서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하키에는 거친 플레이를 한다든지 팀의 사기와 팀메이트 보호를 위해서 상대와의 의도적인 싸움을 담당하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를 바로 엠포서라고 하는데 존 스캇이 바로 이런 선수입니다. 예. 올 시즌에는 애리조나에서 뛰면서 11경기 출장해가지고 포인트는 단 어시스트 하나뿐이고요. 통산 기록을 봐도 한 10년 정도 뛰었는데 한 288경기에 나서서 뭐 5골, 어시스트는 6개, 11포인트가 전부예요. 예. 그러니까 존 스캇은 체격은 2m가 넘고요. 120kg 체중이 되다 보니까 NHL에서 가장 큰 선수 중 하나예요. 성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엠포서 역할을 하고 또 그런데 또 그렇다고 스캇이 그 인기가 많은 엠포서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엠포서들 보면은 인기가 많은 선수들도 있지만 스캇은 인기가 좀 적은 게 워낙 체구가 커가지고 스캇하고 싸우려는 선수도 별로 없다 보니까 엠포서 치고 싸우는 수가 적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 파이트하는 스타일이 다이나믹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 큰 체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게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마이너리그 시절에도 보면은 뭐 한신 최다 포인트가 6포인트밖에 안 돼서 마이너리그 시절에도 이런 역할을 주로 수행했던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NHL에서는 지금 8시즌 동안 6팀을 거쳤을 정도로 전임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어떻게 이런 선수가 올스타전에 뽑혔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존 스캇의 올스타 투표 1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이번 투표 결과는 그 선수의 인기보다는 그 선수 혹은 NHL에 대한 조롱 혹은 그냥 단지 재미로 인한 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 사실 스캇은 그 엔포스 역할 말고는 공격적으로는 NHL에서 마이너스에 가까운 선수예요. NHL에서 가장 느린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고 NHL 최악의 선수 중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뭐 존 스캇이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팬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스캇한테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씁쓸함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 존 스캇 논란은 투표 결과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시끄러웠던 논란의 이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NHL 올스타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존 스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올스타 팬 투표에서 퍼시픽 디비전 1위로 뽑힌 존 스캇.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한 열흘 전이었어요. 애리조나가 좀 뜬금없이 존 스캇을 이제 몬트리올로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좀 일이 벌어졌는데 트레이드 후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NHL하고 애리조나 구단이 그 올스타전 팬 투표로 뽑힌 존 스캇한테 올스타전 출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캇 본인은 그걸 거부했고 결국 보복성으로 트레이드가 됐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 몬트리올 단장들은 다 아니라고 이제 뭐 말을 했지만은 트레이드 타이밍이라든지 트레이드에 포함된 선수들이 좀 마이너리그 선수들인 점도 그렇고 또 아니면 뭐 NHL에서 올라오더라도 좀 미미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팬들은 이 트레이드에 NHL의 사주가 있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스캇이 몬트리올 가자마자 바로 AHL 팀인 세인트 존스 팀으로 바로 내려갔다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스캇 이 퍼시픽 디비전 주장으로 나오는데 퍼시픽 디비전 선수도 아닌데다가 NHL 선수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스타전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되어 버린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존 스캇을 올스타전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했다. 이게 의도적인 보복성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팬들은 어찌 됐든 간에 팬 투표로 뽑힌 선수잖아 이러면서 이제 올스타에 나가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NHL 사무국은 뭐 이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트레이드 4일 뒤인 29일 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디비전 소속이 아니고 NHL 선수가 아닐지라도 존 스캇을 올스타전에 내보낼 거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NHL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존 스캇은 또 이번 올스타전에 지금 소속팀인 그 AHL 그 세인트 존스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겠다고 했는데 NHL은 아서라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주 아마 볼만했겠어요. 그렇죠. 예, 혼자 그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네, 아마 존 스캇은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NHL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또 이런 해프닝이 우리나라 그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도 스포츠 메인 기사로 뜰 정도였으니까 한국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소식이었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몇몇 기사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존 스캇이 비록 엠포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기가 많은 엠포서가 아니라 그냥 좀 약간 전임의 엠포서였는데 그 한국 분들은 좀 기사 때문인지 몰라도 인기가 많아서 올스타전에 뽑힌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라 선수의 인기보다는 그냥 팬들의 좀 도를 넘은 장난 아니면 혹은 선수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표를 받았다고 봐야 하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존 스캇 논란을 보면서 여기에 계신 두 분은 기자로서 또 한 사람의 아이스하키 팬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NHL이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투표가 뭐 팬들의 장난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예. 결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봐도 그렇고 하지만 어쨌든 뭐 투표 결과가 1위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장 선수를 팬 투표로 정한다고 NHL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이상은
지금 1위를 한 이상 군말 없이 존 스카한테 올스타전 출전 올해는 시켜버리고 뭐 그게 정 싫으면 뭐 내년에 투표 방식을 바꾸겠다. 뭐 사실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딱 결정 딱 나자마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올해는 출전시키고 다음부터 바꾸자 이렇게 결정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좀 뭐 얕은 수를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 이걸 지금 이렇게 소음을 내면서 처리를 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참 그런 부분이 참 역시 행정의 부분에서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주셨고 손 기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저는 무엇보다 일본의 존 스카에게 투표한 팬들의 장난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예전에도 몰프 사건이 좀 있었는데 뭐 한 10년 전에 뭐 밴쿠버 카너스의 무명 수비수인 그 로리 피츠패트릭에게 몰표를 했지만 결국 뭐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올스타전 출전에 불발된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그 버팔로의 잼거스 절겐슨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좀 그 유망한 선수긴 해도 좀 올스타급에는 좀 못 미치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의 모국인 라트비아 국민 몰표로 올스타전에 나간 적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올스타전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그만한 기량을 가진 스타 선수들이 나가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올스타전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 선수가 아니라 존 스캇이라는 이런 좀 스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선수가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사실 스캇 때문에 사실 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애리조나 선수들 많거든요. 뭐 맥스 돔이라든지 올리버 에크맨 랄슨이라든지 뭐 쉐인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올스타전에 못 나가게 됐고 그리고 또 게다가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NHL 올스타전 자체 명성에도 금이 간 것 같고 또 NHL 자체는 이런 조그마한 해프닝조차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능력 없는 리그라는 이미지만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예. 참 이번 일이 NHL 스스로에게도 자충수가 돼버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존 스카 선수 본인도 올스타전에 나가긴 하지만 마냥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올스타전이란 게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큰 좀 영광일 수는 있겠지만은 스캇조차도 이건 좀 팬들의 장난에 의해서 뽑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다지 달갑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이런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가지고 스캇이 좀 한편으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긴 하네요. 예, 또 이번 해프닝에서 전문 인포스들이 지금 NHL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요즘에는 스캇 같은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엔포스 선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존 스캇은 올스타전에 나가게 됐고요. 그 존 스캇이 올스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 올스타전이 어쩌면 너무 좀 존 스캇 얘기로 범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그 밖에 올스타전에서 눈에 띄는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뭐 NHL 최고 스타이죠. 뭐 시드니 크로스비가 올 시즌 부진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비의 올스타전 출전 불발이 좀 큰 것 같고 또 포인트 순위 그 탑 10 안에 드는 그 워싱턴의 에브게니 쿠즈네소프라든지 위니펙의 블레이크 윌러 이런 선수들이나 뭐 수비수들 중에서는 포인트 3위에 올라 있는 존 클린버그 또 시카고의 코리 크로포드 이런 선수들이 뽑히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아까운 선수들이 좀 있네요. 예, 야로미르 야그르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런 게 소식이 나오기도 했죠.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 주장으로 뽑혔지만 올스타전에 약간은 참가하기 꺼려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네. 하지만 근데 올스타전에 만약에 뽑혔는데 불참을 하게 되면 뒤에 정규 시즌 한 경기 출장 정지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파벨 다숙 선수가 뽑혔었는데 한번 쉬어가지고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전적이 있긴 있습니다. 최고령 선수 야거를 그래도 이번 올스타전에 보는 게 또 팬들로서는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근데 야구르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 시즌이고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또 사실 뭐 이해가 될 거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각 디비전 4팀이 올스타전에서 승부를 겨루게 될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우선 한번 뭐 경기를 치러봐야 알 것 같은 좀 기대되는 게 있긴 해요. 현재 포인트 랭킹 1, 2, 3위를 달리고 있는 뭐 패트릭 케인, 제이미 벤, 타일러 세긴의
에다가 뭐 블라디미르 타라센코, 요나단 테이브스 같은 선수들이 있는 서부지구의 센트럴 디비전, 그리고 또 오베스킨, 말킨, 서두지로, 존 타바레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 동부지구의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이 기대가 되고요. 예. 또 3대3 학기에서는 스피드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장 느린 스케이터 중 하나인 존 스캇이 또 이런 3대3 플레이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도 궁금하네요. 예. 승부보다는 지금 재미가 중시되는 올스타전이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지금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약간은 다른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조금 되긴 합니다. 사실 저도 손상호 기자님이랑 똑같은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몇몇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 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다들 좋은 선수가 지금 많이 출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누가 이기겠다 이렇게 좀 예측이 힘들지만 저는 같은 팀 선수들이 많은 센트럴 디비전에 같은 팀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센트럴 디비전은 이제 펑무빙 공격수가 많은 애틀랜틱 디비전이 의외로 잘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렇다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퍼시픽 디비전이 한번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 이런 상상을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스타전이 한국 시각으로 2월 1일에 열리는데요. 논란이 됐던 것 그 이상의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대해보면서 저희도 함께 올스타전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올스타전 재밌게 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29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회 예고해 드린 대로 23일 토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차이나 드래곤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팀이 지금 일본에 모여 있습니다. 각 6경기씩 치르는 예정인데, 자, 이번 일본 시리즈 정말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순위 싸움이 걸려있는 팀들이 많이 다투기 때문에 정말 관전 포인트도 많은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3일 토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각 팀들의 첫 번째 3연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니코에서는 니코 아이스박스와 안양한라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23일 토요일 첫 번째 경기에서 슛아웃까지 갔는데 안양한라가 6대5로 승리를 거뒀네요. 참 이 경기가 대단했던 게 1피리어드에만 3골, 또 2피리어드 중반까지 4대0으로 앞서갔던 안양한라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피리어드 한 중반쯤 됐을까요? 8분 동안 내리 5골을 내주면서 역전이 되는 그런 지금 스코어가 있었어요. 자, 이 페널티 킬링 상황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니, 저도 이 경기가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8분 동안 5골을 허용한 계기가 있을 텐데. 4대0이 5대4로 뒤집어졌어요. 예, 저도 갑자기 스코어링 이제 이 경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F4를 누르면서 계속 소식을 받았는데 계속 점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5골이 계속 밖에서 저는 이 경기 진짜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아무튼 3피리어드에 라던스키 동점골이 터져서 그나마 또 연장으로 갔고요. 박우상 선수가 슛아웃에서 결승골을 성공을 했고 힘겹게 정말 안양한라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질 수도 있었거든요. 예. 이 승리로 14연승을 이어나갔던 안양한라였고요. 지난 그 사할린 원정에서 제외가 됐었던 아이스박스의 강윤석 선수가 또 복귀를 해서 2포인트를 올려주는 활약을 해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24일 경기에서도 역시 연장으로 갔던 양팀의 승부였는데 이날은 2대1로 연장에서 아이스박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이토 타케시 선수가 연장 골든골까지 혼자 2골을 올렸네요. 예, 사이토 타케시 선수의 2골 활약이 결국 안양한라를 잡는데 또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산 201골로 아시아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하기도 했네요. 아시아리그 최초 통산 200골을 돌파하는 그렇습니다. 예, 사이토 타케시 선수였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지난주에 14연승 가던 사할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역시 똑같이 14연승을 가고 있던 안양한라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주역은 사이토 형제였고요. 예, 연승 킬러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6위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는
사실 6위 싸움이 약간은 치열하진 않지만 그래도 6위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좀 굳히게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지금 두 경기에서 어쨌든 안양 한라에게 리드를 잡고 이길 뻔했다는 자체가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한번 비디오를 다 받아보고 싶은 예, 이제 안양 한라의 공략법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 비디오를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도마코마이에서는 오지 이글스와 사할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첫 번째 경기에서는 3대 0으로 오지 이글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는 사할린의 발목을 잡았어요. 예, 사할린이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지금 오지글사에게도 이 경기에서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안양 한라에게 약간 또 뒤처지는 그림이 됐네요. 예. 안양 한라가 아이스박스에게 잡힌 상황에서 사할린도 또 잡히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월요일 경기에서는 사할린이 서력을 했습니다. 6대 3 승리를 했군요. 예, 초반에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사할린이 이제 저력을 보여주면서 역전을 해서 3포인트를 챙기는 데 성공을 해서 다시 또 안양 한라를 추격을 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치오네에서는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하이원의 3연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3일 토요일 경기에서 6대 0, 24일 일요일 경기에서도 연장까지 갔지만 2대 1 프리블레이즈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이 시리즈에서 보면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하게 프리블레이즈가 이 피리어드에서 4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는 하이원이 정말 투혼을 보이면서 3피리어드에 오현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역시 끌려가는 경기였고요. 예. 이제 결국 연장전에서 로건 스티븐슨에게 결승골을 얻어 맞으면서 패배를 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하지만 배장우 선수는 이 경기에서 상당히 괜찮았고요. 지금 29개나 막아내면 30개 중에 29개나 막아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하이원이 최근 5연패 빠졌고요. 아이스박스가 1, 2위 팀들 상대로 승점을 막 챙기고 있는데 지금 6점을 챙겼죠. 하이원은 또 연패 빠져 있고 남은 경기 수도 지금 하이원이 8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참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지금 너무 먼 상황이 됐고요. 오늘 또 블레이즈와 경기가 있는데 오늘 경기를 진짜 지게 된다면 정말 불투명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경기가 아이스박스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승점 좀 놓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또 상당히 고행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 팀이죠. 대명상무는 지금 일본 쿠시로에서 일본 지지 크레인즈와 3연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의 박김찬 PD 그리고 박봉석 캐스터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일본 쿠시로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대명상무의 3연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김찬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참 지난 한 주에 여기 대한민국은 좀 역대급 한파와 폭설이 왔었거든요. 15년 만에 서울 최저기온 찍었고 제주도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거의 10만 명 정도가 공항에 고립되는 정말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쪽 쿠시로 날씨는 좀 어떤가요? 여기는 참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요. 네. 네. 별로 안 추운가 봐요? 햇살이 바닷가를 눈부시게 비춰주고 있고요. 네. 경기장 안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날씨가 한번 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 최고 기온 영상을 찍을 때가 있고, 많이 떨어져도 영하권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그닥 추운 날씨도 아니고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춥고 어려운 시절에 두 분은 그쪽에 따뜻한 데 가 계시는군요. 네. 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눈이 1m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절묘한 이제 타이밍이에요, 저희가 아주. 있는 동안에는 눈은 별로 안 왔고요. 예. 자, 대명상무가 3연전 중에 이미 2게임을 치른 상황인데 먼저 첫 번째 경기, 토요일 경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대 0 완봉패를 당했어요. 네, 깔끔하게 졌습니다. 일단은 이 피리어드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수비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한재희 꼴리도 평소처럼 눈부신 선방들을 보여줬는데 3피리어드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많이 경기가 기울기 시작했고 좀 추격을 하는 입장에서 램틴의 공격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점이 이어지면서 4대 0으로 끝났는데 좀 아쉬운 찬스들이 많았어요. 예. 파워플레이 찬스도 많았고 5대 3 파워플레이도 있었는데 쉽게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페인이 아니었나. 찬스를 못 살린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결과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크레인즈는 제프 러베키오, 웨시 레빗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3포인트씩 올려주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일요일 두 번째 경기에서도 3대 0. 이틀 연속 완봉패를 당했던 대명상무였네요. 네, 일단 전날 경기에서 이제 용병 선수들을 좀 막아내지 못했던 게 컸거든요. 러베키오 선수라던가 아니면 웨시 레빗 선수들이 좀 상당히 피지컬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 움직임이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끼리도 많이 연구를 하고 경기에 들어섰는데 일단 외국인 선수들을 막아내는 데에서는 효과적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 부분에서도 PK 상황이라던가 4대4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크게 없었는데 이제 요소에서 이제 마킹맨을 스위칭하는 과정에서라던가 아니면은 페널티 끝나고 나서라던가 약간 이제 팀이 어수선해지는 분위기에서 실점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또 득점력이 살아나지 못한 게 페인으로 남았었고 이날 박상기 선수가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PK 상황이라던가 이럴 때 슛블럭 같은 것도 정말 성공률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단독 찬스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반 포책 상황에서도 퍽을 한번 끊어내고 또 찬스를 가져갔었는데 골리 내지는 이제 골대에 막히는 불운이 겹치면서 두 번 연속 완봉패를 당했네요. 그렇군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우에노 히로키 선수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됐고요.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득점 랭킹 2위인데 지금 선두인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4골 차로 다가가 있습니다. 대명상무가 일요일 경기에서도 지면서 올 시즌 크레인즈한테 지금 5전 전패. 오늘 6번째 마지막 대결이 있는데 오늘도 지면 이제 승점 0점으로 끝나게 생겼는데 오늘은 좀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쉬면서 훈련을 가졌었는데 수비보다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손발을 맞추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멘탈적으로 이제 연속으로 완봉패를 당하고 연패를 당하게 되면은 또 더군다나 원정지에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독려하고 공격 부분에서 좀 손발을 다시 맞춰보는 그런 훈련 시간을 가졌었고요. 예. 일단 오늘 경기에서 잠시 후에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얼마만큼 이른 시간에 득점을 뽑아내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그 주말 두 경기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또 남은 그 일본에서의 4경기 남아 있는데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골이 중요하죠. 일단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고 수비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었고 다만 이제 약간 팀이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이거 어느 원정지를 가서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팀에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크게 오늘 경기에서는 대처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공격력, 득점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제 보니까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서 슈팅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위에서 찍으면서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박봉석 캐스터 있죠? 네. 예, 박봉석 캐스터는 지난 두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왜 이제야 물읍니까? 미안합니다. 지난 일본 와서 두 경기를 봤을 때 사실 좀 운이 좀 안 따라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정적인 찬스 앞서 말했지만 골대를 맞기도 했고 여러 차례 좀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 이제
이 쿠시로 원정 마지막 3연전 중에 마지막 경기인데 예. 운이 좀 오늘 따라서 어떻게 좀 승점 뭐 1점이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또 다른 게 선수들이 이동 중이랑 또 그 식사 중에 계속 대화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예. 이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실점 장면에 대한 계속 복기를 하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 끝나고 바로 이제 힘 PD한테 달려와서 그 실점 장면에 대한 좀 영상을 다시 보여달라 이런 또 적극적인 모습을 봤을 때 예.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지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아, 뭔가 남은 경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좀 요소들이 있네요. 아, 박봉석 캐스터가 일본에서 아이스하키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아니요, 일본 온 게 처음입니다. 아주 대단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요즘이군요. 예. 예. 놀라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이스하키 많이 봤는데 글쎄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어떤 일본만의 분위기라든지 좀 색깔이 있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올 때 힘 PD가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문화적 충격이 몇 가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예.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싶어서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문화적 충격을 몇 번 받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중에 일단 첫 번째가 이 지금 쿠시로 이제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이 홈으로 쓰고 있는 단초 아이스 아레나 들어서자마자 일단 얼음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예. 보자마자 일단 놀랐습니다. 이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안양한라, 뭐 대명상무, 뭐 또 춘천이나 이제 고양 그쪽에서 이제 링크장을 봤을 때하고는 느낌상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하얗고 그 뽀샤시한 그 느낌이 정말 관리가 잘 돼 있구나. 비주얼부터 이렇게 생각을 비율이 정말 했었는데 좋다. 예. 네, 이게 놀라고 있는데 옆에서 또 힘 PD는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도마코마에 가면 더 놀랄 거라며. 어.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관리가 잘 돼 있는 정말 아이스하키만을 위해서 지어져 있는 그런 링크에 굉장히 잘 관리된 그런 환경. 거기에 일단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참 이번 경험을 통해서 부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박힘찬 PD와 박봉석 캐스터가 오늘 쿠시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내일은 도마코마이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내일 오전에 일찍 나서게 되고요.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네요. 아, 또 장거리 여정이네요. 예. 자, 모쪼록 뭐 대명상무의 좋은 경기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 두 분도 또 도마코마이 가서 또 수고를 해주시게 될 텐데 더 좋은 영상, 좋은 소식 담아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기는 경기를 찍고 싶네요. 예. 네, 저도 이겨서 인터뷰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 그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뭐 유튜브 온더스포츠, 페이스북 그 일본에서의 경기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두 분이 담아오신 영상 또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함께 좀 확인을 해주시고 한 공유를 가지 해주셨으면 포인트 좀 좋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온도스포츠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 보면 이제 제가 나옵니다. 하이라이트에 본인이 나온다고요?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네, 오프닝에 제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오프닝부터 이제 계속해서 갈 때마다 점점 그 살이 차 오르는 모습을 한번 잡아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지금 상황이 좀 웃긴 게 박봉석 캐스터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좀 연결 상태가 고르져나갔고 약간 그 편집의 냄새가. 잡음이 좀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에 내가 나오니까 좀 봐달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많은 분들 하이라이트 좀 많이 봐주셨으면 잘안 좋겠습니다. 들리네요. 네. 왜 그러지? 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아주.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자, 어쨌든 두 분 좀 더 고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리그 현재 순위를 좀 볼까요?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각 팀 간의 승점 차이만 좀 변화가 있네요. 예, 승점 차이만 조금 변하고 지금
뭐 거의 뭐 탑4는 굳어진 느낌이고요. 아. 탑5까지도 사실상 거의 굳어진 느낌이고 지금 또 1위부터 4위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었죠. 아, 네. 예, 이제 앞으로의 순위 싸움이 이제 사실 사할린 할라 정도 바뀔 것 같은데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과연 일본 팀 4팀끼리 지금 6강 플레이오프를 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박스도. 별로 저희로서는 반갑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 26일 화요일에 3연전 각 팀별로 이제 마지막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28일 목요일, 30일 토요일, 31일 일요일 대진을 바꾸고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쿠시로에서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사할린의 3연전이 있고요. 도마코마이에서는 오지글스와 대명상무의 경기, 하치오데에서는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안양한라가 붙습니다. 그리고 니코에서는 니코 아이스박스와 하이원의 3연전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경기가 좀 예, 주목이 되세요? 아무래도 그 주목이 가는 경기는 역시 6위 싸움을 하고 있는 하이원과 아이스박스의 경기가 제일 이제 눈이 가긴 가는데요. 예. 아까 지금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걸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하이원이 경기를 좀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보다 2경기를 더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연전을 잡아도 지금 뭐 만약에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됐든 오늘 경기가 약간 뭐 결과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오늘 승리한다면 또 이야기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만약 아이스박스는 지금 3승을 해도 뭐 승점이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경기 수는 예 하이원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예 하이원 입장에서는 진짜 다 잡아야 되는 경기일 것 같고요. 벅스 입장에서는 진짜 이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만 가져간다고 해도 사실상 6강은 확정을 짓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스박스와 하이원의 이번 3연전 맞대결 예, 그렇습니다. 6위의 결정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오늘 만약에 프리블레이즈가 하이원에게 연장승만 거두더라고 해도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안양한라는 뭐 프리블레이즈를 만나는데 안양에서는 3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원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네, 그 이 조심스럽게 예상이 부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도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안양에서 대차게 깨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심기일전에서 준비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예 지켜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통합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 관문 안양한라 주목을 해 보겠고요. 대명상무는 사실상 6강은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3,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오지글스한테 고춧가루를 뿌릴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할린도 중요해요. 이번 그 원정 마지막 일정이거든요. 이번이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승점 9점의 냄새가 조금 나긴 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9점을 따게 되고 안양한라가 살짝이라도 미끄러지게 된다면 또 1위 싸움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사할린의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이 차이나 드래곤과의 홈 3연전이라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리그 이번 주도 정말 관심 가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9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국내에서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아이스하키 외국인 선수 2명의 특별 귀화 추천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맷 달튼 그리고 에릭 리건 선수 이제 귀화 문제가 법무부의 승인만이 남았다고 하네요. 서류 심사 면접이 남았다고 합니다. 예, 사실상 확정일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약간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6명이나 지금 귀화를 사실상 한 상태잖아요. 이러면 1라인이 전부 외국인 선수라는 말인데 꼴리까지 6명, 주전 6명이 모두 외국인으로 될 수 있단 말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정당성을 찾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브락 라던스키, 마이클 스위프트, 브라이언 영, 마이크 테스트위드에 이어서 총 6명째 이제 귀화 선수가 될 것으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격 셋, 수비 둘, 골리 하나 다 외국인. 네. 이 나왔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찬반 논란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주 30회 방송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돌아온 박김찬 PD, 박봉석 캐스터와 또 일본 원정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co.kr,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 캐스터 또 오시면 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현석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